위로의 정원인데, 보통 그 큰 설명은 대충 앞에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울산대공원의 그 모토가 위로의 정원이네요. 강제징용 노동자상, 산재 위령탑, 역사의 아픔과 희생을 간직한 치유와 평화의 정원입니다. 위로 평화. 그래서 좀 저도 울산 사람이긴 하지만 울산대공원 왔을 때 이렇게 화려하진 않더라고요. 그 행사할 때 빼고. 생각보다 밤 되면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돼 있네요. 조각상. 여기는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도 있네요. 딱 밤 되면 이렇게 평화와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 어디냐면 울산대공원이고, 울산에 가볼 만한 관광지 검색하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뜨는 곳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엄청나게 화려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울산 사람으로서 한번 촬영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와보게 됐습니다. 교통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평화와 위로의 공원이라. 확실히 뭐 이렇게 특별히 눈에 띄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기 뭐 좀 큰 조형물이 있네요. 생각보다 이거 개발진트 버스 노선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그 생각보다 잘 지어놨네요. 버스 정류장을. 버스 정류장만 봐도 버스가 좀 많이 오겠구나 싶죠. 사실 여기가 교통의 요지기 때문에 공업탑 근처라서 교통은 좋을 수밖에, 대중교통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도 보면은 보통 한 12개 노선 정도가 있고, 이렇게 엄청나게 그렇게 자주 오는 편은 아니네요. 3, 4분 간격은 아니고 보통 10분, 15분 간격으로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하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많이 타는 곳은 아닌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새로운 조형물이 있는데, 용꼬리 광장. 이거 지금 용꼬리 광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딱 봤을 때 용꼬리라는 것도 이상하고 광장이라는 것도 약간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울산대공원 안에 들어가면 광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광장이 아닌데 광장이라고 해놓고 용꼬리 광장이에요. 용꼬리. 하긴 서울에 비하면은 꼬리가 맞죠. 그런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용꼬리 광장. 이게 용꼬리인가?
분수는 아닌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네요. 왜 용꼬리 광장일까? 밤에 와봐야 할 수 있겠네요. 아, 여기서 물을 쏘는구나. 아, 저는 여기 분수가 없길래, 여기 분수 나오는 곳이 없길래 물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만, 여기 그 용꼬리에서 물이 나오네요. 이게 용꼬리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여기서 물을 나오게 해서, 이게 주변으로 쫙 이렇게 주변으로 쫙 흘러들이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주변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물이 흘러내려서 원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흘러내리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형물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농구장도 있고, 저기 보시면 농구장도 있습니다. 이거 중을 어떻게 하지? 농구장도 있습니다. 아, 제가 줌을 많이 안 써봐서 익숙하지가 않네요. 저기 농구장 써봐야 돼. 오즈모 이게 포켓3를 처음 써보는 거라서, 이게 지금 영상이 지금 짐볼이라서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제대로 찍히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공원 이렇고, 용꼬리라. 저 물이 어떻게 퍼져서 저렇게 원형으로 물이 어떤 식으로 퍼져나갈지 궁금하긴 하네요. 생각보다 용꼬리에서 나온 물이 용꼬리 광장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평일이고, 일부러 평일에 왔어요. 사람이 많으면 좀 촬영하기 그러니까. 그래서 좀 노인분들이 좀 많네요, 입구 쪽에는. 주차장도 생각보다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근데 저기 보시면 저기 보시면 차단기가 있는 걸로 봐서 생각보다 완전히 여유롭지는 않은 느낌? 이런 느낌이네요. 입구를 한번 봐볼까. 제 입구인데, 저 입구 안쪽에 보면 광장이 있긴 하거든요. 입구 안쪽에 보면 광장이 있긴 한데, 아, 맞다. 저거를 안 찍었구나. 저 조형물은 어떤 조형물? 그러니까 돌아다녀 보면서 이렇게 미술이나 조각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 법상 건물 하나당 조각 일정 범위 크기의 건물 하나당 조각상을 하나씩 만들게 돼 있거든요. 위령탑이라고 되어 있네요. 산제이상자 위령탑. 이거는 좀 대놓고 쓰는 감이 있네요. 모양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삼각형은 울산의 공업탑을 뜻하는 것 같고, 그 산재로 이렇게, 근데 이 산재를 통해서는 아닌데, 울산이 발전하면서
희생자들은 맞죠. 희생자 중에 가장 그 슬픈 희생자들. 뭐 다 전부 다 노력을 하긴 했지만 가장 힘든 노동자들이죠. 이거는 뭐 인권율이죠. 아씨, 여기 노인분들 엄청 많네. 일제강점기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입니다. 지금 일제시대가 끝난 것 같지만 안 끝났거든요. 지금 기업이 일제시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경제학에 보면 나오듯이 정부, 기업, 국민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돌아가는데 일제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엔 기업으로 변했을 뿐이죠. 사회상 필요하기 때문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지만 비슷하다는 거지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평화의 소녀상 갈 때마다 이렇게 장식을 해놨는데 여기는 태극기 깃발을 꼽아놓고 그 다음에 인형을 꼽아놨네요. 평화의 소녀상. 대만에 가보니까 그 소녀를 국방역에 맨 앞에 세웠던데 국방부의 맨 앞에 세워놨던데 저희도 이렇게 평화의 소녀상을 기리고 있죠. 그쪽 대충 둘러보고 뭐 여기 입구인데 지금 포켓3를 처음 써봐가지고 비오네. 아씨, 포켓3를 처음 써봐가지고 너무 많네. 야경 쇼본 걷기 운동. 걷기 운동. 여기 보시면 다 합쳐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네요. 왕복이면 한 2~3시간 걸린다는 거죠. 정도는 이런 것도 있고. 자전거 대여죠. 주말엔 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던데 자전거 대여점입니다. 그 다음에 정문이 아니라 여기는 그 후문이거든요. 후문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동문이죠. 동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광장이 크진 않습니다. 이 분수가 나오네요. 울산마트. 옆에서 울산마트. 울산마트. 울산 마차를 만들었네요. 평가를 내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울산 마차. 고객
면적도 있어. 이거는 그럼 승객 여러분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따로 있나 봐요. 이거를 좀 여기 온 그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위험하니까. 얼싸마처럼 13호까지 있네요. 이게 다닐까? 그 다음에 편의점도 있고, 그 다음에 커피숍도 있습니다. 아, 이거 근데 2시간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한번 더 돌아보죠. 분수가 끊겼네. 분수 가동식. 그러니까 어디에나 있는 분수인데 밤에 와봐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연꽃 연못이라고 적혀있네요. 밤에 와봐야지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좀 다 돌아다니긴 좀 그러니까 저기 경자까지 있는 거죠. 이거 좀 눈에 거슬리긴 한데 어차피 사람들 많이 없으니까. 아,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없을 때 조용히 걸어 다니고서 찍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관광지를. 무슨 종일까? 울산 대종. 칠 수 있는 거네요. 몰라, 이러면지. 이 종이 신기한 게 몇 킬로미터 밖까지 그 소리가 울린다고 하는데, 신기하죠. 그때는 그 당시에는 한 마을의 범위를 집으로도 평가할 수 있지만 종소리로도 평가할 수 있거든. 이 종소리를 듣고 뭐 사람들이 몇 시인지 아니까. 이 종 한번 울렸을 때 어디까지 3km인가 4km까지 들린다고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들려나. 아, 이게 자동으로 조정하고 계속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구나. 오차폭 계속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되네요. 찍으면서. 자동으로 찍히는 게 아니라 계속 수정을 해줘야 되네요. 찍히는 범위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주변 환경과 그 다음에
찍히는 범위를 계속 보면서 그 찍히는 걸 계속 조정을 해줘야 되는. 여기 무슨 장이 있지? 아무튼 여기 그 시민들을 위한 좀 화려하게 해놓진 않았어요. 그 앞에서도 적혀 있었듯이 시민과 휴식을 위한다는 그 목표에서. 여기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네. 야외 광장 운동 교실. 야외 광장 운동 교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소나무네요. 소나무를 심어놨네요. 이 나무는 뭔지 모르겠는데 소나무를 심어놨네. 이거 계속 보면서 해야 되는구나. 보면서 해야 되는구나. 확실히 노인분들이 많은 시간이긴 해. 울산대종이라 저 범위가 남구는 미치겠네요. 한번 치면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저게 그 한 마을까지 다 들렸다고 하니까 옛날에 신기하긴 하네. 답판기도 있습니다. 울산대공원은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입장료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울산이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노인분들이 그렇게 좀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하네요. 커피도 있고. 요즘은 잘 쓰자는 자판기인데. 배터리가 생각보다 오래가네. 거의 한 20-30분 촬영했는데 배터리가 20% 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그 마이크가 이 정도 크기거든요. 근데 20%면 나쁘지 않은 효율이네요. 아, 이걸 어떻게 3개국어 자막을 달지. 골치 아프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 편집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
찍으면서도 편집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찍고 대충 올리고 대충 더빙만 생각만 떠올려 보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구독자 수나 조회수를 늘려보자. 여기까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이 초보자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촬영을 저기 멀리 탑이 보고 있네요. 한번 탑을 가볼까. 사실 한번 가보긴 가봤어요. 근데 이거는 이 비디오는 울산대공원을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산책만 하시는 분들이 좀 자세히 돌아보는 그런 비디오이기 때문에 저기 한번 탑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근데 수요일인데 사람이 엄청 많네. 난 사람 없을 줄 알았네. 아이씨. 울산대공원에서 심야를 예산을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저 마차가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모르겠네. 예산을 좀 쓰긴 쓴 것 같거든요. 저 차 한 대에 못해도 1,000만 원은 들 것 같은데. 저 차 한 대에 못해도 1,000만 원은 들 것 같은데. 지금 탑에 가기 전에 그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전에 있던 액션캠에 비해서 포켓 오징어 포켓3 자꾸 홍보하려는 건 아닌데 이 작으니까 생각보다 덜 쪽팔리네요. 확실히 약간 덜 쪽팔리는 감이. 짐볼보다 포켓3가 이게 더 강점인 것 같아. 화장실이 나왔으니까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고 있어. 아까 전에 진흙 점토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가 마지막인가 봐요. 저런 아이디어도 있군요. 근데 저 정도면 홍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홍보를 안 해놓은 건 좀 약간 의아하긴 하네요. 여기는 좀 명상과 사색을 위한 공간이라서 그런가. 진흙과 점토 가지고 놓을 수 있다. 황토 체험장 나와 있긴 하군요. 그렇죠.
여기도 황토가 깔려있긴 하네요. 여기는 파헤쳐져 있네. 근데 이거 어떻게 편집하고 자막 3개를 어떻게 달지? 골치 아프네. 시간상 가능한가 이거? 지금 3시인데 11시 수업이 있는데 이거 내일까지 있어. 내일까지 해야 되나? 좀 이거 참 웃기려고 그런 거. 이런 날씨도 양산을 쓰는 사람이 있네. 내가 그런 거야. 아무튼 맨발로 걷는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네요. 한 방을 보면 발이 그 모든 몸의 부분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건강해지겠네요. 걸으면서. 근데 메타세콰이아 무슨 뜻일까? 메타세콰이아 한번 검색을 해보죠. 측백나무라고 하네요. 측백나무. 측백나무 하니까 좀 그렇네요. 메타세콰이아 하니까 확실히 뭔가 있어 보이긴 하네. 도육적이다. 이거 어떻게 편집하고 이걸. 근데 유튜브에 이제 실현에 들어서는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촬영을 하면서 편집을 생각하는 단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찍어놓고 나중에 편집하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찍으면서도 편집을 생각을 해야 돼.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표를 한번 정해보죠. 대충 한 2~3시간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를 한 10분, 20분으로 줄여보자. 2~3시간 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생각보다. 이거 굉장히, 저거는 무슨 서양의 검같이 그려놨네요. 지구가 있고. 이거 확대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구나. 서양에 무슨 검같이 해놨네요. 서양의 검같이 좀 건물을 좀 멋있게 지어놨네요. 지구를 바친다.
두 손으로 지구를 받친다. 또 뭔가 여기는 좀 편안한 거 안락한 공간이니까 글을 안 써놨네. 이게 너무 시키네. 뭔가 글을 써놨는 글을 안 써놨네요. 월남 참전 기념. 수류탄을 손에 쥐고 있어요. 진짜 급박한 순간이었나 봐요. 총알도 다 떨어지고 뭐. 수류탄 남아있고 이분은 진짜 총알이 다 떨어졌거든. 찌르기라고 했어. 이거랄 상황이 나올까? 이분은 뭔가 약간 입을 벌리고 있는데 약간 놀란 표정을. 진짜 급박한 상황이네요. 수류탄만 남은 상황이네요. 총알이 다 떨어지고. 제가 보기엔. 이거는 공군, 해군, 육군이 다 같이 있네요. 아이고. 공군, 해군, 육군이 다 같이 되겠네요. 검인 거 같은 느낌 드는데 지구를 지키는 양조검인가? 일단 조금 멋있긴 하네요. 울산 참전용사. 6.25 참전 유공자 명단. 생각보다 근데 여기 지구를 그려놨네요. 근데 남미인 것 같아. 남미가 아닌지 알 수가 없네. 여기는 베트남이 그려져 있고요. 아, 진짜 지구구나. 한국의 중심이 있긴 한데. 기준으로 그려져 있는데. 응? 예전에 한번 와봤었는데 이런 거 없었는 것 같은데 갖다 놨네. 전차.
대공원에 이런 것도 있었네요. 안포랑 비행기도 있네요. 음, 음. 로카. 다 페인트 칠 해놔가지고 좀 약간 좀 과장됐긴 한데 뭐 보기에는 나쁘지 않네요. 몰사 해병대도 있고 수륙 양용 장갑차. 이름 그대로 대공원이 많네요. 명상을 해본다. 주차장도 있네. 여기 들어오는 문이 있나? 어, 현충탑, 포토존. 여기는 포토존이라고 써놨네. 찍지 말라는 뜻이. 저기 들어오는 길이 있네요. 호흡관. 아, 지하에 호흡관이 있네요. 근데 한국 사람이라면 6.25 전쟁은 좀 많이 들어가지고 중요하다니까 너무 중요하게 강조하면 오히려 그 중요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현충탑, 이건 옛날에 한번 와봤었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느낌이 좀 색다르네요. 결의 위. 결의 조국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을 때 결의 위에 이런 글이 써있어요. 진볼 편하긴 한데 계속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되는.
여기 불꽃 2개의 사람들도 벌레가 여기는 뒤에 배경을 조각으로 해놨네요. 글로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러던데. 태극기라. 저 조각 뒤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네요. 얼마나 처절했을지. 뭐 거의 뭐 지옥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 상황에서 6.25 전쟁 당시. 여기는 약간 다르게 돼 있네요.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조각이나 그림에 조예가 없어가지고. 근데 태양이 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5명의 사람, 저게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아무튼 이런 느낌이에요. 저기 안에 들어있는 것도 탑 안에 조각인지 아니면 형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탑 안에 조각이가 형상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육각형 그 거북이 등껍질 같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뭐인지 잘 모르겠어요. 불꽃 모양 조형물 2개가 이렇게 나 있고. 미술이나 조각에 조예가 없긴 한데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알겠네요. 죽으면서 불타오르네요. 저건 헤드샷 당한 것 같은데. 저분은 이거를 헤드샷 당한 것 같은데. 헤드샷으로 죽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돌아가셨지? 이분은 헤드샷은 아니고 좀 존중해야 될 분위기, 좀 겸손하고 겸허해야 될 분위기인데 헤드샷이 이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아무튼 헤드샷은 아니고 수류탄을 맞아서 이렇게 날아가는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네요.
아무튼 이분들의 희생이 있어서, 이분들의 희생과 그 다음에 이분들의 그 영웅적인 모습이 있어서 탑이 세워졌는데, 태극기가 만들어졌고 탑이 세워졌는데, 너무 높네요. 탑이 세워졌는데, 아무튼 조각이나 미술도 알면 좋죠 뭐. 좋은 건 아니고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잘 만들어 놨네요. 근데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는 좀 영상이 좀 다 아는 내용이라, 근데 한번 생각하고 사색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긴 하네. 탑은 잘 만들었네요. 굉장히 인상적이네. 50피가 이거를 10분, 20분으로 편집해야 된다. 근데 편집이랑 자막 따는데 능숙하지 않아가지고 하루 만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